사실 509 내에서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이나 아니면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뭐 인제 더샵도 있고 베르디움도 있지만 요런 단지들이 쪼끔 더 선호도가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샵 센트럴 시티를 추천드린 이유는 현재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25 평을 비교해 봐도 글로벌 타운 베르디움이나 캠퍼스 프루지오가 올라간 반면에 아직까지 올라간 폭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입지 가치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 송도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가 1편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편에서는 인천 송도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 부자들이 송도를 좋아하고 송도가 저번 상승장 때 왜 그렇게 많이 상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장점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2 편에서는 현재 인천 송도가 저평가인지 아니면 저가치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송도가 개인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송도가 구 단위로 비교 평가했을 때, 동 단위로 비교 평가했을 때, 그리고 단지별로 비교 평가했을 때 다른 비교군에 비해서 얼마나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2편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오늘 마지막 3편 영상으로 송도 내에 있는 현재 저평가 단지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니 왜 장점만 설명하고 단점은 설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장점도 제가 한 30% 정도밖에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영상이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영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장점만 나열을 했고 그중에서 30% 정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천 송도의 단점이라고 하면 명확합니다. 교통입니다. 인천 송도는 서울 출퇴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사실 그게 인천 송도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요가 검단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도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송도의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할 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인천에서 실거주 하실 분들, 인천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송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서울 출퇴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송도를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에 일자리가 있으시거나 인천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송도에 관심이 있고 노후에 송도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 위주로 이 영상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송도 영상의 3편, 송도 저평가 단지 추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지를 추천을 드릴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격대를 선정해야 되나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제 친척 동생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도에 집을 매수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친척 동생이 찾고 있는 가격대 아파트에서 제가 송도 저평가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단지의 이름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24평형입니다. 아마 송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아파트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6억 5천 정도, 전세 가격은 3억 5천 정도, 갭이 3억 정도입니다. 갭 가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지만 저는 이 단지를 실거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 단지를 왜 실거주로 추천을 드리는지 입지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도로 왔습니다. 송도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해 있고 연수구 내에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비싼 송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곳들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송도동 안으로 들어와 보면 사실 송도는 공구의 개념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109입니다. 109의 특징은 뭐 국제학교도 있고 학원가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상권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프라가 거의 109에 모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프라가 좋고 사람들의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109고요. 그리고 센트럴파크 접근성도 가장 좋습니다.
109 바로 옆에 209가 위치해 있는데 209기 때문에 더 신축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9가 가장 먼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05년식으로 조금 오래됐고 사실 송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여기도 인제 갭 메우기를 하면서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지역이긴 한데 현재는 연식도 오래됐고 가장 메리트가 떨어지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109와 209를 받고 다음에 309는 이쪽으로 옵니다. 309는 인천대 입구역 왼쪽에 위치한 단지들이고 송도더샵 퍼스트파크가 대표 단지들입니다. 13블럭, 14블럭, 15블럭이 있고 뭐 15블럭이 이제 가장 가깝기도 해서 시세가 가장 비싼 축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갔는데 전고점의 시세도 15블럭 쪽이 가장 높았었고요. 그런데 시세는 뭐 이 네 개 단지가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역과 가까운 요쪽 단지들이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천대 입구역은 GTX B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역이고 아무래도 GTX가 개통되고 나면 더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쪽엔 이제 코스트코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랜드에서 또 다른 쇼핑몰 같은 것들도 짓고 있고 요쪽에도 이제 상가 같은 것들이 더 들어올 예정이고 국제학교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인프라는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409는 인천대 입구역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이 웰카운티 단지들이 409에 속하는데 약간 섬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나름 학군도 괜찮고요. 이쪽이 학교도 다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학원가도 어느 정도 있고 상가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밸런스가 괜찮다라고 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식이 조금 아쉽죠. 10년식이기 때문에 연식이 다소 오래됐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린 단지가 있는 송도도 샵센트럴시티 여기 있죠. 509가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509가 밸런스가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다 들어올 예정이고 이미 초중은 있고 고등학교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상가를 보시면 송현아라고 불리는 현대 아울렛 그리고 홈플러스가 있어서 이쪽에 이제 상가가 잘 돼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임장 갔을 때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이쪽에 음식점뿐만 아니라 뭐 즐길 거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슬세권으로서 삼생활권이 꽤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단지 사이길에 이 단지 내 상가들이 쭉 위치해 있는데 규모가 뭐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병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학원 같은 것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상가도 많이 이용하고 얼마 전에 이쪽에 인제 상가가 오픈하면서 병원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치과가 뭐 엄청 삐까뻔쩍하게 지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 송도 스퀘어가 인제 들어오면서 이쪽의 상권이 더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509도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09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국제 업무지구역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호수공원의 왼쪽에 위치해 있는 여기가 바로 609입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입주를 한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그다음에 송도 자이더스타 이런 단지들이 신축으로 오션뷰를 자랑하는 단지들 그리고 이쪽에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서 앞으로 송도에 랜드마크 시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워터프론트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은 609가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609 아니면 809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609 바로 위에 이쪽이 이제 809거든요. 미래 가치가 되게 강조됐을 때 송도의 상승장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609, 809를 주목했었고 시세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정을 가장 많이 받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609, 809고 사실은 609, 809가 인프라가 조금 부족합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이제 배달비도 이쪽이 좀 더 비쌀 만큼 뭐 택시비 같은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외지에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송도 내에서도 사실 109까지 가까워 보이지만 여기까지 가는데 또 뭐 10분, 15분 정도가 걸리니까 사실 조금 외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송도 내에서도 현재까지는 메인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구역이 바로 609와 809입니다. 마지막으로 709는 여기 있는데요. 709는 캠퍼스타운역 바로 옆에 있고 서울로 나가는 접근성이 가장 좋긴 하지만 뭐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쪽에 이제 연세대학교 병원도 이쪽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국제 캠퍼스가 있어 가지고 보시면 캠퍼스타운 있고 아메리칸타운 있고
그래서 이쪽에 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밸런스도 나쁘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709보다는 509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에 1109 쪽이 들어오면 1109가 송도의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1109의 신축들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에는 굉장히 좋은 공구들도 많고 좋은 단지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뽑은 단지는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단지입니다. 사실 509 내에서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이나 아니면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뭐 이제 더샵도 있고 베르디움도 있지만 요런 단지들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샵 센트럴 시티를 추천드린 이유는 현재 가격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25평을 비교해 봐도 글로벌 타운 베르디움이나 캠퍼스 프루지오가 올라간 반면에 아직까지 올라간 폭이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따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입지 가치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송도더샵 센트럴 시티의 장점은 일단 구조가 좋습니다. 보시면 25평인데도 4베이를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A 타입을 더 추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베이가 나와 있는 A 타입을 추천드리고 A 타입의 가격만 볼 겁니다. 그리고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고 특히나 이 단지는 6레인짜리 수영장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거리도 멀진 않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야 하긴 하지만 첨단 초등학교까지 배정받는데 여기까지 가는 길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물론 송명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는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쪽에 제가 아까 인프라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상권이. 이쪽 상권까지의 이제 접근성도 좋고 역까지의 접근성도 괜찮기 때문에 밸런스도 괜찮고 주차 공간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인프라들도 괜찮고 그래서 사실 여기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을 보실 때는 리치고 사이트를 보시면은 조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리치고 사이트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평형대 선택하신 다음에 매물 시세를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매물 시세를 먼저 보기 전에 현재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대략 보시면 대략 한 6억 2천에서 6억 3천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매물을 보시면 매물의 분포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한 가운데 정도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6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저층 제외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층의 남동향의 5억 9천, 6억, 6억 천에도 매수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눌러보시면 새끼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입주 가능한 물건들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제외한 거고 최저가 순으로 보기를 하면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아까 A 타입, B 타입이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A 타입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 타입 가격만 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저층을 제외하고 중층인데 이거는 새끼고죠. 이런 것들 제외하고 쭉 가다 보면 이쪽에 저층이 나오고 쭉 가다 보면 한 6억 5천 정도 됐을 때 이 새끼고 말고 여기 입주 가능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선호가 되는 타입 그리고 201동이 또 선호하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선호동의 로얄층에 입주 가능한 물건이 6억 5천이니까 사실 6억 5천 정도를 잡아놓고 여기서 내고해서 6억 4천이면 4천, 뭐 6억 3천5백이면 6억 3천5백 이런 식으로 내고를 해서 계약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은 좀 보수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지금 매물이 몇 개 없는데 3억 5천에서 3억 7천 정도니까 만약에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대략 한 3억 정도를 생각하고 조금 내가 투자를 잘했다, 물건을 잘 구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억 7천 정도에도 충분히 세팅이 가능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개 단지의 비교 평가를 붙여봤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데 거래량이 가장 많은 단지는 바로 송도더샵 센트럴 시티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회전이 잘 된다라는 얘기고 회전이 잘 된다라는 건 내가 팔고 싶을 때 제때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이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이 높았다라는 건 사람들이 상승기 때 그 가격을 주고 살 만한 가치를 느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고점이 얼마나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고점 측면에서도 사실 송도도샵 센트럴시티와 한양수자인 성남 마크뷰가 가장 높았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단금호 어울림 센트럴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거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전고점이 좀 낮은 측면이 있고, 그래서 33평을 비교해 봐도 사실은 여기 전고점보다 더 낮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3평이 아닌 30평대를 가지고 온 거는 이 30평대 가격이 현재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수원역 프루지오 자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주를 했지만 전고점도 그렇고 전반적인 가격도 그렇고 사실은 송도도샵 센트럴 시티에 비해서 별로 특별한 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원역 프루지오 자이가 고평가라고 보기보다는 송도도샵 센트럴 시티가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를 보면 한양 수자인 성남 마크뷰의 전세가가 가장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구성남 쪽이 가장 좋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선택을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 평가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전고점에서는 송도도샵 센트럴시티가 가장 높았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때 송도 분위기가 가장 뜨거웠었죠. 그러다가 가장 무섭게 이렇게 떨어졌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반등해서 가다가 지금 나머지 이 세 개의 그래프는 조금씩 반등해서 그래프가 이쪽에 있는 반면에 송도도샵 센트럴시티의 그래프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 단지 다 괜찮은 단지라고 보지만 현재 가격이 가장 착한 단지가 송도도샵 센트럴시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인천에 거주하시거나 인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송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인천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가 가장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 24평은 현재 매매가가 6억 5천에 로얄동 로얄층을 매수할 수 있었고 갭은 3억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다음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30평은 매매가가 7억 정도로 한 5천 정도 비싸고요. 갭도 3억 7천으로 투자금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원역 프로지오 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지가 가장 4개 단지 중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격은 가장 비싼 축에 속하고 전세가는 3억 9천으로 갭도 송도에 비해서 조금 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남에 위치한 한양 수자인 마크뷰 같은 경우는 매매가 7억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세가가 4억 3천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 매매가에서 송도보다 5천 이상 비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4개 단지 중에는 송도의 6억 5천 가격이 가장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로얄동 로얄층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춘다 그러면 혹은 내고가 조금 된다 그러면 저는 6억 1천에서 와우. 6억 2천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내가 싸게 사고 안전 마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저는 손해 보기가 어려운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가 반등을 굉장히 크게 했거나 이 단지의 반등폭이 다른 단지보다 컸다면 모르겠지만 반등의 폭도 굉장히 작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기가 있을 만한 지역과 공구 그리고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단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송도 영상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송도 영상만 제가 무려 4편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송도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자들이 왜 송도를 좋아하는지,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송도가 저평가가 맞는지를 구단위, 동단위, 그리고 단지까지 제가 비교를 해드렸고, 마지막 3편의 영상에서는 송도의 입지 분석을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송도에서 저평가 단지 하나를 뽑아서 그 저평가 단지와 비교군으로 볼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단지 3개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드린 3개 단지보다 현재 송도의 단지가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인천 송도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인천에 일자리가 있으시거나 인천에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송도에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전 영상들을 못 보셨다면 1편과 2편을 먼저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